안녕하세요. 토킹 덕트 스토닥의 원은수입니다. 저에게 나르시시스트 남편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은 현재는 결혼하여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지만 과거 출산 전에는 직장에서 매우 인정을 받으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자신에게 당시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멋지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고 있는 그대로의 너가 너무 사랑스럽다며 강렬한 러브바밍을 해와서 결국 자신도 맹목적으로 본인을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을 주게 되어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출산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안 그래도 버겁게 느껴지는데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살림이나 육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자신이 얼마나 아내로서 엄마로서 부족한지 비난하며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둘 사이 갈등이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나르시시스트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 후로는 남편이 더욱 자신을 통제하고 무시하고 조종하려고 든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대에게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왜 굳이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적극적으로 했던 자신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고, 더 내향적이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여자를 택하지 않고 왜 굳이 그런 자신을 추구했는지 의아하다고 하세요. 자신이 능력 있는 여자라고 인정받아서 트로피 와이프를 원했던 것일까? 그런데 그렇다면 결혼 후에도 와이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막상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과거 이야기들을 자세히 탐색해보면 직장에서 인정받기까지 정말 남들의 몇 배의 노력을 들이셨더라고요. 상사나 동료들과 이해관계가 걸려도 항상 양보하고 일을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매우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항상 친절하게 동료들과 상사들을 대했고 마땅히 기분이 나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며 점차 승진도 하고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습성은 이미 학창시절에도 있었어요. 학창시절에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도 중요했나? 당시 왜 그렇게 앞만 보고 필사적으로 달려왔지? 의구심도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깊이 있게 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너무 뒤처지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치심이 느껴져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에는 요구적이고 성과 위주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부모가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상을 타야지만, 운동을 잘해야지만, 악기를 잘 연주해야지만, 예뻐야지만 등의 성취를 해야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무언가를 잘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거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지 않으면 부족한 존재이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된 것이에요. 즉,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의 결핍을 잘 감지해요.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상대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가까워지는 것이 어려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의 취약점을 알아내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능숙하게 간파해요. 그래서 인정과 관심을 위해 타인 중심적으로 희생하며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는 대상이 자신에게는 너무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 결핍만 채워주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면 상대가 자신에게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한번 마음이 넘어오면
본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이죠. 즉,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중심적이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대가 매우 탐이 난 거예요. 반대로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에 대한 갈망이 큰 당사자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요. 관계 초반에 자신에게 아무런 요구도 해오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애정 폭탄을 투척해오는 상대방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상대가 나에게 맹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면의 상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증을 초래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즉,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업무적인 능력을 보고 그 상대를 추구했다기보다 당사자가 인정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의 상처를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거예요. 본인 위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시나 결혼 생활 내내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바라던 본인 중심적인 부부 관계가 이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현재 나는 어떤 성취나 업적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를 더욱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내가 부족하다는 거짓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적인 업적이나 성취가 있어야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잘못된 무의식적 믿음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인지를 현재 건강하지 않은 관계 양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스 토닥의 원은수입니다.